처음 한복을 좋아하게 된 건 한 칭찬 때문이었다. 유치원을 다니던 시절, 명절을 맞아 한복을 입고 등원했었다. 걸어 다닐 때마다 다리를 스치는 치마의 사박거림, 머리에 한 댕기가 허리를 스치는 느낌, 목에서 느껴지는 깃의 까스람까지도 좋았다. 거기다 보는 사람마다 예쁘다고 해준 그날을 잊을 수 없다. 그때부터 한복을 좋아하게 되었던 것 같다. 그 뒤로부터 한복을 입을 수 있는 날을 기다려왔다. 평상시에 입고 다니고 싶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잘 입지 않아서 그러지는 못했다. 간간히 비녀나 댕기 정도만 하고 다녔다. 그러다 진아를 만났다. 한복에 관심을 가진 또래를 만난 건 처음이었다. 학교에 비녀를 하고 온 서연이를 보게 되었다. 이전까지 나는 남들 시선 때문에 도전해보지 못한 비녀를 당연하게 하고 있던 서연이를 보고 왠지 모를 용기가 생겼다. 그때부터 나는 서연이에게 지금까지 혼자 봐왔던 개량 한복이나 비녀, 머리끈 같은 장신구들을 공유하고 실제로 함께 써보며 함께 한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진아랑 마음껏 한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여러 변형된 생활 한복을 많이 보게 되었다. 한복이라는 특별한 점을 빼고 생각해봐도 예쁜 옷들을 구경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도 입고 싶다고 생각했다. 길다란 요리개 같은 게 진짜. 근데 이거 이렇게 되게 그러니까 약간 있고 이게 딱 걸고. 뭔지 알지. 물론 좋은 원단을 쓰고 기성 디자인을 쓰는 게 아니니 가격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구매하려고 보니 학생이 사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가격대인데다 주변에서 흔하게 입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선뜻 사서 입기는 어려웠다. 내가 전통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초등학생부터였다. 초등학생 시절 나는 괴담에 관심을 갖게 되며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여러 설화들을 접하게 되었다. 나에겐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입던 한복이 이야기 속에서는 일상처럼 당연한 옷이라는 사실이 왠지 낯설고 나와는 다른 세계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만큼 그 세계가 더 아름답고 신비롭게 다가왔고 나도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되고 싶다는 마음에 한복을 입은 이야기 속 인물들을 동경하게 되었다. 그런 나의 관심들에 더불어 오래된 물건을 좋아하시는 부모님의 영향이 내가 한복을 좋아하도록 만들었던 것 같다. 한복과 전통 장신구에 대한 관심은 생겼지만 일상에서는 하고 다니는 사람이 없었기에 비녀나 댕기 같은 장신구도 쉽사리 도전해보지 못했다. 직접 실생활에서 입지 못했기 때문에 경복궁이라도 돌아다니며 비싼 가격으로 한복을 빌려 입는 일 또한 많아졌다. 때문에 한복을 제작하는 다큐멘터리를 기획할 때 걱정보단 설렘이라는 감정이 컸던 것 같다. 일상에서 입을 수 있는 한복을 만들기로 결정한 이후 우리에게 닥친 가장 큰 문제는 한복을 구하는 것이었다. 한복을 리폼하려면 결정적으로 한복이 필요했지만 시중에 있는 한복은 가격이 너무 비쌌다. 한복을 어디서 구할지 고민하던 중 리에가 점포정리로 한복을 싼 가격에 판매하는 곳이 있다는 소식을 찾아왔다. 근데 여기가 내가 입던 진짜 전문적인 데라서 그 카페가 있거든. 그래서 약간 한복 좋아하시는 분들 하는 카페가. 그렇게 우리는 원래의 가격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한복을 구할 수 있었다. 나에게 한복은 그 시대에 쓸 소재거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한복은 유치원 때 이후 입어본 적 없고 한복에 관해서 알아본 것도 중학생 때 사극을 배경으로 글을 쓰고 싶어서 공부했던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그래서 처음 다큐를 기획하면서부터 이 주제를 듣고 신기했다. 애초에 우린 전공 연출이지 패션 디자인과는 아니니까. 설령 옷을 리폼해서 만든다고 해도 일상생활에서 입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었다. 친구들은 이에 인지했음에도 예쁘기만 하면 된다면서 새벽까지 디자인 회의를 했다. 아니면은 아싸리 여기도 저기 도면도임 이거. 응. 저기 뒤에처럼 가운데 이렇게 끈을 만들어서 묶어버리던가. 코르셋 마냥 뒤에 이렇게. 역시 오타쿠들. 한복을 입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보다 가격이다. 기껏해야 옷 한 벌에 10, 20만 원이 훌쩍 넘으니 쉽게 구매할 결심이 서지 않는다. 살까 말까 죽도록 고민하다가
결국 입기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근데 그 실패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만큼 어렵다는 거니까. 맞아. 한복이 비싼 이유 해가지고. 근데 사실 처음에 이걸 만들겠다고 했을 때는 한복? 뭔데 그렇게 비싸? 나도 입고 싶은데 왜 이렇게 비싸게 팔아? 이런 느낌이 네가 있는데 만들어보고 이게 잘 나오면 이제 뻗을 수 있는 거고, 아니 학생도 만드는데 왜 이렇게 비싸게 파세요? 이렇게 뻗을 수 있는 거고, 이제 망하면은 이유가 있었구나. 우리가 경솔했구나. 그렇다면 대체 한복이 비싼 이유가 무엇일까? 내 생각에 한복이 비싼 이유는 사람들이 한복에 대해서 잘 몰라서인 것 같다. 어떤 물건의 가격이 형성되기까지의 요소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수요와 공급. 현재 한복의 가격이 이상하리만치 높은 건 가격을 낮출 정도로 공급이 이루어질 만큼의 수요가 없기 때문이다. 거기에 더해 안 그래도 수요가 부족한 시장에서 사람들이 일상에서 한복을 입는 것보다 아이돌과 같은 스타들의 무대 공연 복장으로 한복을 더 많이 접하다 보니 진입을 시도하기도 전에 진입 장벽이 저 멀리 달아나고 있는 것이다. 그래, 비싼 건 알겠어. 근데 그렇다고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한창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던 차, 한복에 관련된 주제를 선정한 게 한복을 홍보하기 위함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었다. 그 당시에는 당연히 홍보의 목적이 있고 우리가 만든 예쁜 한복을 SNS에 게시하는 등의 추가적인 홍보 활동도 계획하고 있다고 답변했었다. 하지만 한복을 만들고 진아, 리에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애초에 처음 기획 의도가 단순히 예쁜 한복을 입고 다니고 싶어요 였기 때문에 특별히 홍보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거기다 우리가 한복 홍보대사도 아니고 고작 고등학생들이 만든 영상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한복에 관심을 가질 것 같지도 않았다. 또 한국 사람에게 한복을 홍보한다는 것 자체도 모순처럼 느껴졌다. 어느 순간 우리 문화에 너무 초점을 맞춰버린 나머지 지켜야 한다, 홍보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휩싸여 처음 기획 의도를 잃어버릴 뻔했다. 일상에서도 한복을 입고 싶다는 기획 의도를 생각하다 보니 자연스레 왜 우리는 한복을 입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가장 먼저 들게 되었다. 왜 우리는 한복을 입지 않을까? 나는 그 물음의 답이 사람들의 선입견에 있다고 생각했다. 보통 사람들은 개량 한복을 생각했을 때 한문 선생님이 입는 개량 한복을 생각한다.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개량 한복은 예쁜 자수와 디자인보단 촌스럽고 구식이며 답답하다 등 패션이 아니라 복장이라는 옷으로 기억된다. 크게 발전해주세요. 여기 한복 촬영점을 크게 무너지게 잡지 바로 올라주세요. 한복을 안 쳐줘. 한복을 안 쳐주십니다. 티켓 발권하고 오래요. 실물로 우리가 만들어낸 한복을 입어볼 수 있다는 건 귀한 경험이다. 생각보다 원하는 모양대로 잘 만들어져서 입는 것에는 문제가 없었다. 직접 입었을 때도 불편한 부분 없이 편안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뻤다. 한복의 질감과 크롭탑, 치마의 옷 구성이 잘 어울렸으며 한복의 장점인 체형 커버도 충분히 살렸다. 입고 밖에 나갔을 때도 문제는 없었다. 여름이라 조금 더웠던 부분을 제외하고는 평소와 큰 차이가 없었다. 내가 가장 먼저 느낀 감정은 부러움이었다. 시간만 충분했다면 한 벌을 더 만들었어도 좋았겠다고 생각했다. 단지 신기했다. 우리가 만든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 일상을 보낸다는 것이. 그토록 좋아하던 한복을 입고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것이. 그저 신기하고 믿어지지 않았다. 이번 다큐를 찍으며 가장 많이 한 생각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였다. 한 번도 옷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 막막할 때도 이 생각 하나로 일단 해왔다. 비록 만들 때에는 힘든 순간도 후회가 드는 순간도 많았지만 한복을 직접 리폼해보고 입어보는 과정은 나에게도 함께한 친구들에게도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다. 한복을 만들면서 재봉을 도와준 엄마와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할 기회가 생겼는데 엄마는 나중에 기회되면 다시 한복을 리폼해보자는 말과 함께 너무 비싸 입지 못했지만 사실 엄마도 한복을 좋아한다 라고 하셨다.
난 그 말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었다. 엄마가 오래된 물건들을 좋아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한복을 좋아한다는 건 처음 알았다. 엄마도 한복을 좋아한다는 사실이 좋았다. 우리가 함께 만든 이 한복이 단순한 옷을 넘어서 뭔가 더 특별하게 느껴졌다. 나에게 한복은 나와 이야기를, 서연이를, 그리고 엄마를 이어지게 해주는 존재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한복이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갔으면 한다. 사람들의 인식이 점차 바뀌고 예쁜 개량 한복들이 많이 생기면 언젠가 일상에서 한복을 당연하게 입을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솔직히 진짜 될 줄은 몰랐다. 처음 기획안을 들고 갔을 때 비웃음만 당하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었다. 막상 내 주제가 선정되었을 때도 사실 믿기지 않았다. 촬영을 시작하고 나서는 친구들과 한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다. 평소 불만이었던 가격이나 다른 사람들의 선입견에 대해서 진지하게 분석해본 것도 좋은 경험이었다. 다만 다시 만들라고 한다면 다시 시도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일단 과정이 너무 번거로웠다. 리폼할 한복을 구하는 것부터 난관이었다. 이번에는 운이 좋았지만 만약 비싼 한복을 사서 이번처럼 리폼하라고 하면 굳이 안 할 것 같다. 만드는 경험은 이쯤 하고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마음껏 사서 입었으면 좋겠다. 그 전에 수요가 늘어서 가격이 내려가면 더 좋을 것 같다. 아무튼 매우 즐거운 경험이었다. 다큐. 서연이 한복이 잘 안 어울리는데 괜찮나? 입었어요. 증명해줘야 돼. 나 간다. 가? 간다. 이게 되네?